할머니가 뭘 그리 아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대학생 손자 민혁이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혁아, 지금 뭐라고 했니? 할머니 집이 6억인데 200만 원도 못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한테 받는데 저만 없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살 손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다니. 민혁아, 200만 원이 적은 돈이니? 할머니한테는 적은 돈이잖아요. 6억 집에서 200만 원은 0.3%도 안 돼요. 계산해 봤어요.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손자의 당당한 용돈 요구가 어떻게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얼마나 큰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민순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드세요. 손자 민혁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혁이 참 잘 컸다. 벌써 대학교 2학년이라니. 할머니는 흐뭇하게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이번에 해외어학연수를 가려고 하거든요. 어학연수, 좋은 일이네.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필요해서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부모님이 800만 원 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럼 200만 원이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할머니께 부탁드리려고요. 민혁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200만 원.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저 공부하는 건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뭐 그리 아껴요? 민혁이의 말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아낀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손자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혁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틀린 말이에요. 할머니가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 할머니, 제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죠. 민혁이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아빠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라고. 민혁이의 말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빠, 저 틀린 말 했어요? 할머니는 손자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내외는 민혁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혁아,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영희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 살아계신데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라니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민혁이는 여전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아무나한테나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200만 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제 태도요. 저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요. 민혁이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민혁아,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해. 영희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인데요. 친할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집이 6억이잖아요. 200만 원이 뭐가 어려워요? 민혁이의 말에 부모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할머니
재산을 다 아니? 민수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할머니 집 시세가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너 그런 걸 왜 찾아봐? 호기심해요. 그리고 용돈 받을 때 참고하려고. 부모들은 아들의 현실적인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미녀가 할머니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나중에가 언제야?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라. 그건 그렇지만 민혁이도 조금은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돈을 다 내가 받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들이 나눠 받는 거고. 그래도 아빠가 받으면 저한테도 오는 거잖아요. 민혁이의 논리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정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둘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희 민지는 요즘 어떠니? 잘 지내죠? 왜요? 혹시 할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일 있니? 가끔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민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너무 당당하게 말하더라. 어머니,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금전 감각이 우리 때와 달라요.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민지도 비슷해요. 가끔 할머니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가 더욱 놀랐습니다. 민지도? 네. 얼마 전에도 할머니 집이 비싸니까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단쳤죠. 할머니 돈을 내 돈인 줄 아냐고. 그랬구나.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다 꿰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민혁이는 공부하는 돈이니까 좀 봐주시는 게 어때요? 너는 민혁이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어학연수는 좋은 일이잖아요. 민호도 결국 손자 편을 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혁이가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던 것을 정리하려다가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ATM 프로젝트. 할머니는 호기심에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민혁 할머니한테 200만 원 받을 예정 크크. 민지 대박. 나도 할머니한테 뭘 받을까? 진우, 우리 할아버지는 짠데 부럽다 유유. 민혁 할머니 집값이 6억이래. 0.3%도 안 되는 돈이야. 소희 계산까지 했어. 크크크 천재네. 민혁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니까 미리 받는 거지.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 우리 할머니도 아파트 있는데 뭘 받을까? 민혁 시세 먼저 알아봐. 부동산 앱 깔면 다 나와. 진우 할머니들 요즘 너무 아껴. 죽으면 다 남한테 가는데. 민혁 맞아.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했지. 할머니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 그때 민혁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 폰 여기 있나요? 민혁아, 이게 뭐니?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ATM 프로젝트. 민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할머니들이 죽으면 남한테 간다고. 할머니, 정말 너희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친구들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저는 너도 동조했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라고. 민혁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민혁아, 내가 정말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민수, 민호, 민철이 모두 모였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할머니가 민혁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걸 봐. 할머니가 할머니 ATM 프로젝트 채팅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혁이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야. 자식들이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값이 6억이래.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니까. 할머니들 요즘 너무 아껴.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혁이가 이런 대화를 했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야. 할머니가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재산 물려받기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민혁 1단계 할머니 집값 조사 완료. 민혁 2단계 감정적 접근 공부한다고. 어필. 민혁 3단계 논리적 설득 퍼센트 계산 예정. 대작전이라고? 민호가 경악했습니다. 더 있어. 민지, 나도 우리 할머니한테 써봐야지. 진우, 이거 완전 공략법이네. 크크. 민혁 할머니들은 단순해. 손자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야?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그때 민철이 폭발했습니다. 형, 민혁이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민철아, 어머니를 ATM으로 보고 대작전까지 세우고. 이게 말이 되나요? 민철의 분노에 민수가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형들, 민철이 민수와 민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형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 재산 미리 계산해 본 적 없나요? 민수와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들,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재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있어. 민수야.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집이 6억 정도 되니까 저희 3형제가 나눠 받으면 각자 2억씩.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너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집 사려고 대출 받을 때 계산해 봤어요.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할머니는 아들들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민혁이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대화를 집에서 했으니까 민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야?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철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형들이 며느리들하고 어머니 재산 얘기한 적 있어요. 뭐라고? 제가 들었어요. 형수님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자고.
영희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철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절 때 부엌에서 형수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며느리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미영아, 정말 그런 얘기 했니? 영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두 번 그런 얘기 나온 적은 있어요. 어떤 얘기? 어머니, 집이 너무 크시니까 나중에 팔아서 나눠 가지면 저희도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며느리들까지 자신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희들 모두가 나보다 내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내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민혁이는 할머니 ATM 프로젝트를 세우고 너희들은 내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며느리들은 내 집 팔 생각까지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가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말로 나를 대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만 생각한 거 아니야?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혁이의 휴대폰을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 민혁 할머니가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민지, 그럼 다른 방법 써야지. 민혁 무슨 방법? 소희 할머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죄책감 주기. 민혁, 그거 좋은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기대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민혁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평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민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할머니가 모든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게 죄인가? 너희들한테는 내가 빨리 죽어야 할 짐인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너희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야?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재산에만 관심 있고 내 마음에는 관심 없어? 할머니의 절규에 가족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혁이뿐만 아니라 영희까지 내 재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겠다고. 다음 날 할머니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말이 있다. 모든 가족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이 일로 많은 걸 생각해봤다.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민혁아, 내가 어학연수 가고 싶다는 건 이해한다. 할머니, 하지만 내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잘못됐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해. 할머니가 민혁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할머니, 재산을 미리 계산한 것. 네. 둘째,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 거라고 말한 것. 민혁이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200만 원을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 것.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결정했다. 모든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미녀가 너한테는 용돈을 주지 않겠다. 할머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면 절대 주지 않을 거야. 민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네, 어머니,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재산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말했잖아.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어떻든 생각은 했잖아.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영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제가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오. 민혁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를 ATM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민혁이의 고백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ATM? 네. 돈만 넣으면 나오는 기계처럼. 할머니께 말만 하면 돈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할머니 집값까지 알아보고 계산까지 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민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아,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네.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제가 너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상속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200만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학연수는 포기할게요. 왜?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공부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민혁이의 말에 할머니가 감동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할머니를 할머니로 대할게요. ATM이 아니라. 그날 저녁 영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응, 들어와. 영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무엇을? 어머니, 재산을 미리 생각한 것. 정말 잘못됐어요. 영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고맙다고요? 거짓말로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나아. 할머니의 말에 영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를 두셔서 죄송해요. 영희야, 너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네,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미리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거. 할머니가 이해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어요. 특히 민혁이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정말 조심할게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민혁이를 잘 키웠네. 네, 마지막에 스스로 깨달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격려에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앞으로는 돈 얘기보다 마음 얘기를 더 많이 하자. 네, 어머니. 다음 날, 민철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민철아, 내 말이 맞았어. 무슨 말이요?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말.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응, 정말 많이 반성하더라. 다행이네요. 민철아, 내가 제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어머니, 요즘 세상이 복잡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무슨 준비?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가족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민철의 말에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두세요. 기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미리 정해두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계속 달라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함부로 요구하지 못해요. 민철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할 때 100만 원, 결혼할 때 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도 좋겠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주지 않으신다고 못 박아두세요. 특별한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정말 필요한 경우요. 할머니가 민철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습니다. 민철아, 내가 제일 속 깊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가 편하셔야 저희도 편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모든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지난번 일로 많이 생각해 봤다. 모든 가족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혁이가 많이 반성한 것도 보고 영희도 진심으로 사과한 것도 봤어. 민혁이와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 주는 기준을 정했어. 모든 가족이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100만 원, 취업하면 200만 원, 결혼할 때 500만 원. 어머니, 이것 말고는 추가로 주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모든 가족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민혁아, 네, 할머니,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으니까 어학연수 비용을 주겠다. 할머니, 민혁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학연수 다녀와서 할머니한테 보고서를 써줘. 보고서요? 응. 뭘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써서 가져와. 네, 꼭 쓸게요. 민혁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 얘기하기 전에 할머니랑 충분히 이야기부터 하자. 네, 알겠어요. 모든 가족이 할머니의 지혜로운 해결에 감탄했습니다. 3개월 후 민혁이가 어학연수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민혁아. 많이 컸네.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요. 민혁이가 두꺼운 보고서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께서 써오라고 하신 보고서예요. 할머니가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제목이 할머니께 감사드리며 어학연수 3개월의 성장기였습니다. 민혁아, 정말 열심히 썼구나. 네, 매일매일 일기도 쓰고 배운 것도 정리했어요. 그래, 어떤 걸 가장 많이 배웠니? 돈의 소중함이요. 민혁이의 대답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에서 혼자 지내보니까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고맙다, 민혁아.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앞으로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로 대하겠어요. 돈 주는 기계가 아니라. 할머니와 민혁이가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민혁이의 어학연수 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명확한 기준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할머니가 뭘 그리 아껴요?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가족의 갈등이 결국 모든 가족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준 박순자 할머니의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금전관 차이,
그리고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텐데요. 할머니를 ATM처럼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현실적 사고와 그의 상처받는 어른 세대의 마음, 양쪽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할머니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